반도체 소자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밴드 티어리, 이번은 에너지 밴드 티어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에너지 밴드 티어리는 반도체를 전공으로 하는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소중한 지식,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 티어리를 잘 이해를 해야만 향후에 여러분이 제작을 할 반도체 디바이스, 뭐가 있어요? PN 다이오드, 각종 트랜지스터들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새로운 반도체 소자, 뉴 디바이스, 너블 디바이스, 새로운 반도체 소자를 아이디어를 내서 창안을 하고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너지 밴드 티어리를 잘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 밴드 티어리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2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퀀텀 웰, 인피니트 퀀텀 웰, 그리고 파이나이트 퀀텀 웰, 그리고 멀티플 퀀텀 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해야지만 에너지 밴드 티어리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인피니트 퀀텀 웰, 이게 뭐였습니까? 인피니트 퀀텀 웰, 말 그대로 퀀텀 웰이 있는데 이 웰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폭은 L이고, 특별히 이 에너지의 웰의 우물의 깊이, 장벽의 깊이, 장벽의 높이가 무한되기 때문에 일단 파티클이 우물에 빠지게 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거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웰을 인피니트 웰이라고 불렀었죠. 인피니트 퀀텀 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질량이 m인 파티클이 인피니트 퀀텀 웰에 갇혀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 갇혀 있는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일까? 그 파티클이 어디에 있음직할까? 가장 있음직할까? 어디서 발견이 될까? 어느 위치에서?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란 wave function이기 때문에 wave function을 찾아야겠다. 그 wave function을 어떻게 찾느냐?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찾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됐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슈레딩거 방정식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어요? 타임의 함수가 아니니까. 즉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포텐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타임의 함수가 아니니까 굳이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이 제곱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v psi 이퀄 e psi 를 풀면 되겠습니다. 인피니트 퀀텀 웰이란 에너지 장벽, 에너지 배리어의 높이, 깊이가 무한대인 경우니까 이걸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걸로 이용을 하게 되면 포텐셜과 에너지는 전하량을 Q를 곱하느냐 안 곱하느냐 차이죠. 그러니까 포텐셜로 얘기하면 단위가 볼트가 되는 것이고 에너지로 얘기하면 거기다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쿠올롱을 곱하니까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지. 제로 일렉트론 볼트, 무한대 일렉트론 볼트. 제로 볼트, 무한대 볼트. 무한대 포텐셜이. 여기가 포텐셜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포텐셜이 제로가 되는 거죠. x 이퀄 제로와 x 이퀄 L 사이 우물 내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은 v 이퀄 제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뀌죠. 그죠? v가 제로니까 포텐셜이 제로니까 우물 속에서는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가지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h바의 제곱에 em을 곱했어요. 그러면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더하기 h바의 제곱에 eme psi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학생들 이거 보니까 뭐예요? 오른쪽 등호 오른쪽이 제로니까 이게 homogeneous second order x만의 미분이니까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에요. homogeneous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2차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풀기에 앞서서 h바의 제곱분의 eme 일종의 상수죠. 이거는 에너지, 질량, 플랑크 상수. 얘를 우리가 k제곱으로 치환을 합니다. k제곱으로. 여기서 k제곱은 h바의 제곱에 eme. 왜 k제곱으로 치환을 했을까? 뭐 어떤 향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견지명에 의해서 스마트하게 k제곱으로 바꿨어요. 나는 k제곱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 그냥 상수 c로 놓고 싶다. 그럼 놓으세요. 그럼 이하 노트 필기 하는데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상수 k의 제곱으로 놓자. 이걸 또 왜 k라고 놓지 않고 제곱이라고 놨을까? 다 깊은 뜻이 있겠죠. 하여튼 수긍을 합시다. k제곱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변환해서 쓰게 되면 2는 이게 em이 분모로 가고 h바의 제곱이 위로 가니까 2m분의 h제곱 k제곱 이렇게 되죠. 이 식을 보면 학생들 옛날에 많이 익숙했던 식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던 겁니다. 뭐예요? 뭐가 생각납니까? 아하, h바에다가 k를 곱한 게 파티클이 갖는 운동량이죠. 리니어 모멘텀 P죠. 이게 뭘로 바뀌어요? 2m분의 P의 제곱. 2m분의 P의 제곱. P는 HK 리니어 모멘텀. 아하, 에너지하고 요 K를 이렇게 바꿔 치환을 하니까 이런 관계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상수 K가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와 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 그런 퀀티티예요. 이렇게 치환을 하고 보니까 K가 웨이브 벡터의 그 K가 되는 겁니다. 웨이브 벡터 K, 모멘텀 P, 에너지 E 다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베리어블로 다 치환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풀어야 할 방정식은 뭐예요? 이겁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2차 상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거의 일반해 제너럴 솔루션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psi는 웨이브 펑션 psi는 코사인 kx와 사인 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렇게 표현되죠. a 코사인 kx 더하기 b 사인 kx. 어떤 학생들은 꼭 코사인 kx와 사인 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써야만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도 된다? 왜냐하면 드마 블루의 정리에 의해서
a exponential ikx, b 마이너스 ikx 이런 식으로 해도 좋다. 그죠? 위식으로 써도 좋고 밑에 식으로 써도 좋고 똑같이 옳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편의상 위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밑에 식도 똑같이 맞아요. 자, 일반회를 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계 조건이 뭔가요? x equal 0에서 psi 웨이브 펑션이 0, x equal l에서 웨이브 펑션이 0예요. 왜 0입니까? 파티클이 우물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죠. 바깥으로 파티클이 나오질 못합니다. 왜 못 나와요? 인피니트 퀀텀이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장벽이 높으니까. 얘가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가져도 절대로 장벽 바깥으로 못 나와요. 인피니트 퀀텀이니까. 따라서 x equal 0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제로가 돼야 돼요. 웨이브 펑션이 왜 제로가 돼야 돼요? 웨이브 펑션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죠. 그죠? 파티클을 발견할 확률이 제로가 되려면, 이 바깥에서 발견할 확률이 제로가 되려면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 제로가 돼야 되죠.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x equal 0에서 0, x equal l에서 0 이렇게 돼야 되죠. 집어넣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조건에서 a 값이 제로가 되고, 두 번째 조건에서 b sin kl이 제로가 됩니다. 그죠? b sin l, b sin k. 여기까지 다 되죠? b sin kl이 제로가 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가 제로든지 아니면 sin kl이 제로든지. b가 제로면 말이 됩니까? a도 제로고 b도 제로면 웨이브 펑션이 어디든지 다 제로란 얘기죠. 바깥에도 제로, 안에도 제로, 파티클이 없다는 얘기죠. 파티클이 그런데 웰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는 절대 제로일 수가 없는 거죠. b가 제로가 아니라면 이게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sin kl이 제로예요. sin kl이 제로란 얘기는 뭐죠? kl이 k 곱하기 l이 파이의 정수배란 얘기예요. 틀렸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수배 이렇게 돼야 되죠. n은 1, 2, 3, 4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n은 1, 2, 3, 4 L분의 파이의 정수배. 그래야만 sin kl이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웨이브 펑션 사인은 아까 a는 제로라고 그랬으니까 b의 사인 L분의 n 파이 x예요. k가 뭐하고 관련된 값이었었어요? k가 앞에서 봤죠? k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k가 L분의 파이, L은 뭐입니까? 우물의 폭이에요. 우물의 폭. 그러니까 L분의 파이는 어떤 상수예요. 우물이 굉장히 길면 굉장히 작은 값일 거고, 우물이 굉장히 내로우하면 마이크로스코픽한 레인지에 있으면 L분의 파이 값이 꽤 커져요. 그죠? 어쨌든 간에 L분의 파이로 정의되는 상수에다가 n 값을 곱한 거예요. k가.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k가 L분의 파이의 정수배니까 2가 역시 L분의 파이의 정수배, 정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우물 속에 갇혀있는 파티클이 갖는 모멘텀, 에너지 모두 퀀타이즈가 되어 있구나.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퀀타이즈가 되어 있고 디스크리트한 값을 갖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웨이브 펑션은 지금 금방 계산한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고 퀀텀 넘버 n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함수를 이 파동 함수를 표현할 적에 첨자 n을 붙입니다. sin nx 어떤 계수에다가 sin L분의 n 파이 x 겠습니다. 그죠? 에너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에너지는 방금 봤던 것처럼 kn 대신에 L분의 n 파이를 집어넣으면 2ml 스퀘어분의 파이 제곱 h 제곱의 n 제곱.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퀀타이즈가 되어 있어요. n의 함수예요. n의 제곱의 함수. 요건 뭐예요? 3.14의 제곱, 플랑크 상수의 제곱, 2. 파티클의 질량, 우물의 디멘전, 상수죠. 그죠? 상수. 미니멈 에너지, 가장 최저 에너지, 그라운드 에너지, 그죠? 기저 에너지라 그러죠. 그라운드 에너지. 가장 낮은 레벨의 에너지는 n 값이 얼마일 때 값이에요? 1일 때죠. 2원. 이것이죠. 그죠? 계산을 하면 숫자로 나와요. 이게 여기를 제로 레벨이라 그러면 제로 레벨에서부터 요만큼 떨어진 데에 최저 에너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파티클이 우물 안에서 가장 최저 에너지 상태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에너지 레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2원이 이게 됩니다. 다음 에너지 레벨은 어디예요? n equal 2일 적에. 여기다 n을 2 집어넣으면 4배. 여기서부터 4배 떨어진 지점. 그 다음 에너지 레벨은 여기죠. 9배 되는 점. 그래요? 만약에 저 우물 안에 있는 파티클이 두 번째 레벨에 있다가 첫 번째 에너지 레벨로 에너지를 잃는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E2와 E1 사이의 간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바깥에다가 분출을 하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그 에너지를 분출을 하는데 만약에 빛을 발한다고 치면은 여기 에너지와 여기 에너지 사이에 차이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발하게 되겠죠. 맞아요? E3에 있다? 세 번째 레벨에 있다가 만약에 두 번째 레벨 혹은 첫 번째 레벨로 떨어진다? 에너지 레벨의 차이에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발하게 되겠죠. E1, E2, E3의 각 위치는 누가 결정합니까?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물의 길이가 결정을 해요. 우물의 길이가 결정을 하니까 만약에 우물을 길게 만들었다가 짧게 만들었다가 이걸 조정을 함으로써 발광하는 E2에서 E1으로 떨어질 때 발광하는 빛의 파장을 내가 또 바꿀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아하, 퀀텀웰을 만들어 가지고 퀀텀웰의 L 값을 내가 정교하게 디자인함으로써 발광하는 빛의 파장을 내가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코멘트.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뭘 봤는가 하면 만약에 이 L 값이 이 우물의 폭이 수미터, 수센티미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처럼 우리 뒷마당에 있는 우물의 폭이 얼마입니까? 1미터. 그죠? 당구다이 속에 있는 당구공. 결코 당구다이 바깥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구 다이 속에서만 거기 그 위에서만 당구 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포텐셜 웰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포텐셜 웰은 투 디멘셔널한 포텐셜이죠. 평면 위에서만 갇혀 있는 거니까. 그 디멘전은 뭐 2m 바이 뭐 5m 뭐 이런 사이즈 아니에요? 미터 스케일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만든 다이아몬드 레티스 속에 갇혀 있는 전자는 포텐셜이 포텐셜 우물이 디멘전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5 옹스트롱 뭐 이런 정도 스케일이니까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요? 미터 스케일에 비해서 뭐 10의 10승 이상 가까운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분모의 L의 제곱이니까 이런 미시의 세계에서는 E1과 E2 사이의 간격이 꽤 멀리 떨어지게 돼 있죠.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크로스코픽한 거시의 세계에서는 E1과 E2가 촘촘히 붙죠. 달라붙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붙어버리니까 뉴턴을 비롯해서 우리들은 컨티뉴어스하구나 라고 착각을 해온 거죠.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음미를 해봤던 이야기입니다. 웨이브 펑션을 한번 보게 되면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파티클이 이 우물 안에 어디에선가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웨이브 펑션을 전체 x = 0에서부터 l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probability의 합이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n 제곱에 sin 제곱에 l분의 n 파이 x를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게 되면 1이 돼야 되죠. 적분을 하게 되면 bn이 루트 l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웨이브 펑션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사인 펑션. 이걸 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n = 1일 적에 여기다 1 집어넣게 되면 sin l분의 파이 x니까 sin l분의 파이 x는 뭐예요? x = 0와 x = l에서 0이 되는 사인 펑션이죠. 이런 펑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 = 2일 적에는 뭐예요? sin 2파이 x 나누기 l이죠. 그러니까 주기가 두 배로 늘죠. 이런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제로고 끝이 제로고 여기도 제로고 이런 펑션. n = 3면 이런 펑션. n = 4면 이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psi를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펑션을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 펑션을 제곱하게 되면 이게 되고 이 펑션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우물에 갇혀 있는 파티클이 기저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때 가장 어디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 어디에 가장 있음직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여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제일 높죠. n = 2인 레벨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어디에 가장 있음직해요? 여기 4분의 1 되는 지점 아니면 여기 n = 3 여기 됐습니까? 에너지에 대해서 그려놓은 것이고 웨이브 펑션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피니트 퀀텀 웰 구조를 해석해 보는 결과 에너지가 이렇게 퀀타이즈가 되어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 우리가 마크로스코픽한 세계에서 사는데 우리가 우물에 빠졌을 적에 나라는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컨티뉴어스한 것처럼 느끼는 건 왜 그래요? n = 1과 n = 2가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n = 1, 2, 3, 4가 왜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L이 디멘전이 크니까. L 디멘전이 길어지면 n = 1 레벨과 n = 2 레벨 사이가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와 모멘텀 사이 관계를 여기서 EM분의 H제곱 K제곱 EM분의 P제곱 이런 관계에서 K 값이 퀀타이즈가 되죠. K가 L분의 파이의 정수배예요. 그죠? K 값이 퀀타이즈가 되어 있지 않고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이 포텐셜이 없는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대해서 포텐셜이 다 제로인 자유전자라고 그러죠. 어떤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전자의 경우에 free particle, 자유전자, free particle,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파티클, 포텐셜을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전자, free electron, free electron. 어떤 아톰으로부터의 속박을 느끼지 않는 전자, free electron. 화학하는 사람들은 ionized electron, 이온화된 일렉트론, 아톰의 꾸울롱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free electron, free electron, free particle. free particle의 에너지와 모멘텀 K 사이의 관계는 EM분의 H제곱 K제곱이니까 포물선이 되겠죠. 포물선. 이런 포물선상의 관계가 되겠는데 이 K 릴레이션이 인피니트 퀀텀에 갇혀있는 그 전자, 그 파티클이 갖는 이 K 릴레이션은 이 커브 중에서 특히 어떤 경우에요? K 값이 L분의 파이, L분의 2파이, L분의 3파이. 그러니까 포물선상의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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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런 점들만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디스크리트한 값들, 요것들만. n 이퀄 1, 2, 3, 4. 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인피니트 퀀텀 웰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하면 파이나이트 퀀텀 웰 문제예요. 파이나이트 퀀텀 웰은 뭡니까? 에너지의 장벽의 높이가 인피니트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거. 그래서 내측 안에 기준이 되는 포텐셜을 제로라고 한다면 요거의 높이가 V0만큼 3V, 4V만큼 이렇게 돼 높은 유한한 크기의 장벽을 갖는 웰을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어서 파이나이트 퀀텀 웰을 연습 문제로 열심히 풉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물리학과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더 디테일한 해석은 하지 아니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들만 열거를 해놨는데 한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들여다봅시다. 역시 우리가 풀어야 할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거죠. 마이너스 2n분의 h제곱 dx v psi e psi. 그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야 하고 뭐 편의상 우리가 좌표축을 여기 가운데를 x 이퀄 제로라 그랬어요. 여기를 제로라 그러고 여기를 x 이퀄 2분의 l, 여기를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l 인치점으로 편의상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역을 영역 1, 영역 2, 영역 3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물 안에를 영역 2라 그랬고 바깥을 영역 1, 영역 2라 그랬어요. 바깥을 영역 3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영역 2에서는 V가 제로고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V가 V0인 경우지.
그죠? 그럼 우리 인피니트 퀀텀에서 했었던 것처럼 v 대신에 이 안에서는 0이라고 놓고 그러면 똑같이 이걸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방정식 쓸 수 있죠? 그죠? 그때 그 k를 k2라 그랬어요. 영역 2니까 k2.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2는 2n분의 h제곱 k제곱이니까. 그죠? k2. k 값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역 1과 영역 3는 포텐셜이 얼마예요? 이제는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한 값 v0라는 값을 가져요. 여기다 v0를 넣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 이항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 똑같은 이거 유사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 돼요. 얘를 K1, K3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솔루션, 여기서의 제너럴 솔루션, 여기서의 제너럴 솔루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영역 2는 제너럴 솔루션 일반해가 뭐가 되겠어요?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 혹은 익스포넨셜 ikx 혹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될 거예요. 그죠? 한편 영역 1과 영역 2의 경우에는 코사인과 사인의 함수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여기는 에너지가 V0보다 만약에 크다. 그럼 이게 루트 아니 음수가 돼버리죠. 그죠? 음수가 돼버리니까 코사인과 사인이 아니라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함수가 돼요. 그건 다시 얘기를 하면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사인 펑션이 된다는 얘기는 익스포넨셜 ikx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kx의 폼, 익스포넨셜이 decay하는 폼이 돼요. 복소수 i에다가 i를 다시 곱하게 되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솔루션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면 영역 2에서는 코사인과 사인의 폼인데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익스포넨셜 이런 꼴, 익스포넨셜이 decay하는 이런 폼이 됩니다. 여기는 양수 영역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음의 영역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코사인 펑션 얘를 even 솔루션이라고 불렀고 여기를 odd 솔루션이라고 불렀어요. 사인 펑션을. 그죠? 그래서 뭐 even 솔루션, odd 솔루션 이렇게 쓰기 싫은 사람은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와 이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면 되겠죠. 역시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요. 요번엔 x 이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x 이퀄 2분의 1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할 때 주의할 것이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이 제로입니까?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이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 인피니트 퀀텀 L이 아니고 파이나이트하니까 함부로 제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인피니트 퀀텀 L이라면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 제로고 여기서 제로다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히 함부로 제로라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단순히 이게 수학적으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의 웨이브 펑션과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 될 것이고 이 경계에서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되니까 또 x 이퀄 2분의 1에서 컨티뉴어스 해야 될 것이다. 발견될 확률, probability, 웨이브 펑션의 제곱이죠. 이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x 이퀄 제로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웨이브 펑션의 한 번 미분 값이 컨티뉴어스 해야 되고 그죠? 두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쪽 경계에서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적용을 하고 x 이퀄 2분의 L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K2 탄젠트 K2 코탄젠트 이런 꼴이 나오게 됩니다. K1은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이거에 관계되어 있어요. K2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거 관계되어 있어요. 에너지에 대한 식입니다. 왼쪽은 무슨 함수예요? non-linear 함수죠. 탄젠트 함수니까.
이거와 이거의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왼쪽 요 커브를 그리고 오른쪽 요 직선이죠. 커브를 그려가지고 두 개 교점을 얻으면 교점을 구하면 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에너지 레벨이 ml 스퀘어의 2배의 h제곱 vn의 제곱.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은 v1이 1.28 난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난리니어 이퀘이션이잖아요. 찾았어요. 특별히 포텐셜의 크기가 계산하기 쉽도록 ml 스퀘어분의 40h바의 제곱일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이 여기서부터 요만큼 떨어졌을 경우에 0.66에 2ml 파이 제곱 h 제곱 0.66만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이 생겨요. 두 번째 에너지 레벨 여기 생깁니다. 이건 지금 왼쪽에는 인피니트 퀀텀 웰일 경우이고 오른쪽은 파이나이트 퀀텀 웰일 적에 선생님이 도시해 놨어요. 세 번째 레벨 여기 생겨요. 이 예제에서 여러분들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하, 파이나이트 퀀텀 웰의 경우에도 역시 에너지 레벨이 퀀타이즈가 된다. 그리고 그 퀀타이즈된 에너지 레벨의 위치는 그라운드 최저 에너지는 여기에 되고 그 다음 레벨을 여기고 그럼 세 번째 레벨이 여기인데 그 상대적인 위치들은 누가 결정을 해요? 보니까 웰의 길이 L과 또 누가 결정합니까? 포텐셜의 높이 V0 에너지 배리어의 높이 V0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파이나이트 퀀텀 웰. 똑같은 방식으로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n 이퀄 1일 적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적에 여기 무슨 펑션이었어요? 코사인 펑션이죠. 코사인 펑션을 닮았어요. 코사인 펑션. 양쪽에는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웨이브 펑션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n 이퀄 1일 적의 웨이브 펑션의 모습이에요. n 이퀄 2일 적에는 사인 펑션을 닮았어요. 사인 펑션. 양쪽에는 exactly 제로가 아니라 exponentially decay하는 이런 웨이브 펑션을 가져요. 그래서 n 이퀄 2일 때 웨이브 펑션은 이런 모습이 돼요. n 이퀄 3 이런 모습입니다. psi 1, psi 2, psi 3 웨이브 펑션의 모습입니다. 저걸 제곱을 하게 되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나오죠. 그래서 저 그림 볼 것 같으면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쪽 영역에서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제로가 아니죠. 파티클이 발견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도 파티클이 발견될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티클이 웰 속에 갇혔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에 발견될 확률이 있습니다. 여기 있던 파티클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어떤 경우에? 파이나이트 퀀텀 웰의 경우에. 인피니트 퀀텀 웰의 경우에는 never, 절대 여기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멀티플 퀀텀 웰입니다. 멀티플 파이나이트 퀀텀 웰 뭐죠?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 멀티플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다수개 쫙 있어요. 반복돼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이를 멀티플 퀀텀 웰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 여러 개 있어요.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다이아몬드 레티스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FCC 구조를 닮았던 정사면체 구조. 그 다이아몬드 구조의 각 격자점에 실리콘 아톰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 실리콘 아톰들은 주변에 있는 일렉트론에 대해서 포텐셜을 만들죠. 전위를 만들어요. 전위를. 그죠? 전위를 만든다고. 그죠? 원자 번호만큼 양의 전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꾸울롱의 인력을 작용하죠. 그때 만든 포텐셜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거리 R에 반비례하고 핵이 가지는 양전하의 N 곱하기 Q에 비례하는 그런 크기의 포텐셜을 만들죠. 전위를. 그죠? 맞습니까? 그죠? 격자점에 있는 아톰들이 그런 전위를 만들 거예요. 거리 R에 반비례하고, 그죠?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분의 원자 번호 N 곱하기 Q. Three dimensionally 아톰이 격자점에 박혀 있으면 너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만약에 실리콘 아톰들이 수직선상에 놓여 있다. 여기 그림처럼 수직선상에 쭉 이런 수직선상에 아톰이 땅땅땅땅 이렇게 놓여 있다. 간격 뭐 L만한 간격을 가지고 놓여 있다. 거리 간격을 가지고 놓여 있다. 수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다. 2D, 3D는 너무 어려우니까 1D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아톰들은 꾸울롱의 포텐셜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꾸울롱의 포텐셜의 크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거리에 반비례하는 R분의 Q의 꼴일 거예요. 거리 R에 반비례해요. 거리 R에 반비례하니까 뭐예요? 쌍곡선이 되겠죠. 쌍곡선. 거리 R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폼이죠. 그죠? 요 아톰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은 이런 꼴이죠. 맞나요? 이런 꼴이죠. 뒤에 좋은 그림이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이죠. 그죠? 이런 쌍곡선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톰이 만드는 포텐셜 이런 쌍곡선이죠. 그렇죠? 요 세 번째 아톰이 만드는 포텐셜 이런 쌍곡선이죠. 그러면 이 여러 개의 수직선상에 놓여 있는 아톰들이 만드는 포텐셜들을 다 합치면 이런 거와 이거와 이걸 다 합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놓여 있는 아톰들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주위에 여기 전자가 있다면 이 전자는 여기 전자가 여기 놓여 있다면 이 전자는 이렇게 생긴 포텐셜을 느끼면서 운동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일렉트론의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 아톰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모양의 포텐셜을 포텐셜로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여기 놓여 있는 이 포텐셜을 느끼는 전자의 비헤이비어를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슈레딩거 방정식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 dx 스퀘어 d 스퀘어 psi 더하기 v psi 더 이퀄 e psi라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v에다가 요런 모양 꼬불탕한 요 모양의 포텐셜을 집어넣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 포텐셜을 넣으면 풀리겠죠?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쌍곡선의 모습이니까, 쌍곡선의 폼이니까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이걸 풀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이걸 그대로 쌍곡선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이거를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가 좀 쉽게 풀자. 모델링을 하자.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반듯하게 뚝뚝 자르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풀어보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저런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자 라고 제안한 과학자가 저 위에 써있는 크로니와 페니라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저 모델을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 빨간색으로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 멀티플 퀀텀 웰의 모양과 흡사 똑같죠? 그죠? 그래서 멀티플 퀀텀 웰 프로블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퀀텀 웰 프로블럼을 이해를 하면 크리스탈 레티스 내에서 거동을 하는 전자의 비헤이비어를 예측하는 거랑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이렇게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 여러 개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멀티플 퀀텀 웰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풀겠어요? 영역 1, 영역 2, 영역 3, 영역 4, 영역 5 이렇게 해가지고 제너럴 솔루션들을 다 적어놓고 각 경계면에서 웨이브 펑션 사이가 연속이고 웨이브 펑션의 한 번 미분이 연속이고 그거로부터 넌리니어한 그 방정식을 얻어가지고 그거의 헤드를 교점들을 찾아가지고 에너지가 얼마인 게 허용이 되는구나 하는 걸 찾아내겠죠. 그죠? 그래서 좀 이따가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물리학에서 어떤 이론이 있는가 하면 고체물리 이론에서 solid state physics에서 고체물리 이론에서 멀티플 퀀텀 웰의 경우에 지금 이제 퀀텀 웰이 하나의 파이나이트 퀀텀 웰의 경우에 조금 전에 우리 솔루션을 봤죠? 이렇게 인피니트 퀀텀 웰일 경우에 이렇게 이런 에너지 레벨을 갖던 것이 이거보다 더 밑으로 E1, 이거보다 위로 E2, 그리고 E3 이런 게 생기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이게 퀀텀 웰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두 개를 만들었다. 더블 퀀텀 웰이다. 이렇게 두 개짜리 파이나이트 퀀텀 웰 두 개가 만들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개가 만들어져 있다. 네 개가 만들어져 있다. 파이나이트 퀀텀 웰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것처럼 퀀텀 웰이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무한히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그걸 다 풀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LCAO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Linear Combination of Atomic Orbital 그래가지고 한 개의 파이나이트 퀀텀 웰에 허용된 에너지 스테이트가 이와 같다면 이게 두 개 이온이 쪼개져서 스플릿 돼가지고 에너지 레벨 요 밑에 있는 에너지 레벨 두 개로 갈라지고 얘가 다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얘도 두 개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퀀텀 웰이 더 늘게 되면
퀀텀멜이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그래서 바야흐로 세제곱센티미터당 아보가드로 수만큼 6 곱하기 10의 23승인가요? 만큼의 아톰이 포텐셜을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다시 또 2개로 갈라지고 요 위에 있는 레벨, 밑에 있는 레벨 얘가 다시 또 갈라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갈라지고 갈라져가지고 저와 같이 싱글 퀀텀 웰에서 이온이든 에너지 레벨이 2개로 갈라지고 2개가 4개로 갈라지고 4개가 8개로 갈라지고 이게 갈라지면서 여기에 많은 수없이 많은 에너지 레벨들이 쭉 놓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의 다발처럼 보이죠. 이 다발. 밴드를 이루게 돼요. 밴드. 다발을 이룬다. 이게 LCAO 모델입니다. LCAO 모델. 되겠어요? 퀀텀멜이 하나, 퀀텀멜이 2개, 퀀텀멜이 3개, 4개, 가지고 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멀티플 퀀텀멜을 만들게 되면 하나일 때의 퀀텀멜에서의 솔루션 E1, E2, E3가 2개씩 오비탈로 갈라지면서 이게 계속 갈라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의 밴드를 이루게 됩니다. 밴드를. 에너지 레벨과 에너지 레벨 사이는 작은 간격으로 쭉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 밴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너지 밴드.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에너지 밴드를 이루게 된다는 이 결론을 LCAO 모델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크레니 페니가 제안한 이 모델, 그죠? 실제 포텐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얘를 이렇게 모델링을 한 거죠, 쉽게. 얘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